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예외적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 대한 이 예외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안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때 하도 이제 막 그 여야가 싸우고 난리치고 이제 이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인데 여야가 싸우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입법을 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난리 법석들이 벌어지고 뭐 하니까 입법 교착도 발생하고 하니까 요것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국회 입법 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뭐냐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입니다. 이건 일단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쟁점 법안이 있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거의 대부분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근데 야당은 죽어도 이 법안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법안입니다. 예,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입니다. 예,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정책 과제,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입법화 시키려고 여당은 노력을 하는데 야당은 죽어도 못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빨리 입법화 시켜서 그걸 이 행정부가 추진해 나가게 만들고 싶은데 야당은 그건 죽어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때 국회의장이 등장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꽉 막혀 있는 그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빼내는 겁니다. 국회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직권상정 권한이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심사 기간을 그 법안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라라고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 바로 내가 그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꺼내서 본회의에 부의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를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유신체제, 독재체제였죠. 그때 제4공화국 때 처음 도입이 됐었던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주로 어떤 법안에 되느냐? 이제 사용이 되느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하는 그런 정책 의제를 근데 이제 야당은 죽어도 반대하는 그 의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안, 그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야당은 어떻게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거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 막고 있었던 야당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투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원내 투쟁 뭐 해서 본회의장 점거를 한다든지 혹은 장외 투쟁도 해요.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더 이상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시위하고 다니는 이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국회가 파행이 된다는 거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발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국회 파행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 교착에 빠져 있는 쟁점 법안의 입법 지연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자기가 원하는 법을 그냥 직권상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은 아무 법안이나 그 직권상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는 벌써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뭐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이제 합의하는 경우, 뭐 혹은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나 직권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직권상정 이거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가 존재했었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국회 파행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제 이 권한 자체가 실제로 사용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입법 교착이 발생했을 때 뭔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절차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안건은 입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안건 심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꼭 단계별로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딱 지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한 제도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해버린 그러한, 그래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여야 간의 대립으로 쟁점 법안이 위원회 안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장기간 체류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법이 무한정 지연되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위원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지정 요구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먼저 과반수, 제적의원 과반수나 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가 이제 이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게 되면 표결에 붙여져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속 처리 대상 법안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해당 위원회는 180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죠. 법사위는 90일 내에 심사를 완료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심사 단계로 자동 회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속 처리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당 위원, 지금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해당 위원회 180일 동안 이제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지 못했어.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법사위로 평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사위도 그걸 90일 안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못해. 그러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본회의에 이제 부의가 되는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안건, 법사위에서 이렇게 넘어간 이 안건이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 의사 일정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걸 처음 이제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적의원 5분의 3, 뭐 혹은 이 상임위원회 위원회 5분의 3 동의를 요구하는 거 너무 많죠.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신속 처리 안건이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기간들을 다 더해 보면 심사 기간이 최대 330일에 달한다. 거의 1년에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19대 국회에서 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40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최대 330일 동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없어도 본회의에 상정돼서 투표 처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논의를 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느라고 아예 그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180일이 지나요. 그러면 그냥 바로 제대로 뭐 심사도 못한 법안이 바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원래 그냥 처음 그 의원이 만든 그 법안 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그냥 바로 표결을 하게 돼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국회의 법안 심의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예외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지연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바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이 법사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어요. 특히 이제 제17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을 주로 이제 그 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당이 주도하는 입법 의제를 심사하지 않고 법사위에 이제 들어왔을 때 심사하지 않고 거기서 입법 지연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선 통과가 된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는 체계 작구 심사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거기서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이제 그런 일들, 이런 식으로 그 권한을 남용을 해서 입법 지연을 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지연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이 타당한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그 법안을 원래 이제 만들었었던 통과시켰던 그 소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회의장한테 가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저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 법안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세요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제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제 부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법사위의 어떤 권력 남용, 권한 남용 이제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안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안건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본회의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럴 때 그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 법안만 논의를 한번 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 합의를 좀 될 수 있으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여기서는 일단 예산안, 이거는 안건조정위원회 대상 안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이것도 이제 그 안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안건에 대해선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 조정이 필요한 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동수,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그 상임위원회에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 쉽게 합의가 되기 힘든데 여야 동수로 딱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진짜 거기서 솔직하게 마음 다 터놓고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보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90일까지 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결은 제적 조정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총 6명으로 구성이 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인데 적어도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합의가 된 안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의된 안건은 바로 해당 위원회, 원래 그 법안이 논의됐었던 위원회 회부가 되는 거고 30일 이내에 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법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법안은 다시 일반 법안이 처리되는 그냥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이후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이 조정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위를 열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거의 100건이 넘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막 요구들이 이제 그 의원들로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2번 정도밖에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얘기.